자, 이번에 할 거는 DDL,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정의를 할 건데요. 테이블 정의부터 해서 DML까지 사용하고요. DCL까지 컨트롤 해가지고 데이터 입력하는 것까지 쭉 살펴볼 거예요. 종합적으로 살펴볼게요. 물론 우리가 DML을 뭐 세부적으로 문법을 익히긴 했죠. 간단하게 익혔으니까 해당하는 걸 통해서 해볼 거고요. 뭐 수정이나 삭제는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뭐 어려운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다면 익히게 될 거라고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ERD 클라우드에서 먼저 설계를 좀 할게요. ERD 클라우드. 저 ERD 클라우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희 거 그냥 나만의 ERD 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치? 이거 카페 예제한다고 했잖아요. 카페 예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3개의 테이블을 구성해 볼까 해요. 방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엔티티부터 설계할게요. 논리부터 할게요. 이제 우리가 개념 모델링이 다 끝났다 치고, 그러면은 아까 메뉴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메뉴 테이블을 설계할 거예요. 엔터 쳐야 되죠. 엔터 빵. 논리 모델링만 먼저 설계할게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고객 테이블을 준비하죠. 고객 테이블도 준비하죠. 고객 이 뿅 엔터 치시고 만드시면 되겠다. 자, 얘네 둘의 관계는 몇 대 몇? 고객은 메뉴를 주문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주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메뉴는 한 사람의 각각의 고객들이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메뉴들은 또 여러 고객들이 주문한 하나의 메뉴를 여러 명이서 주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대다 관계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엔티티 다이어그램에서는 논리 모델에서는 다대다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리 모델링에서는 다대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정규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대다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쓴다고요? 중간에 연계 테이블을 하나 놓고선 1대 다, 연계 테이블 기준으로 다대 1로 이렇게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연계 테이블은 뭐가 나올까요? 주문과 고객 사이에 연계 테이블이 뭐가 있을까요? 주문이란다. 메뉴와 고객 사이에, 그쵸?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는 전혀 생뚱맞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고객이 메뉴를 주문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메뉴는 고객에 의해서 주문이 된다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계 테이블을 통해서 풀어볼 건데요. 그래서 연계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연계 테이블로 구성하는 것들. 그냥 일반적으로 두 개의 관계가 뭐 1대다 이런 것들은 편해요. 카페 말고 딴 거부터 하고 갈까요? 쉬운 거부터 하고 갈게요. 미안.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요게 더 어려우니까 뭐 지우고 다시 할게요. 미안. 게시글로 갈게요. 어제 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쉬운 거부터 갈게요. 게시글. 그냥 포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요거 일단 관계요. 게시글이요. 게시글이고요. 게시글 엔터빵. 쉬운 거부터 할게요. 쓸데없이 왜 어려운 거부터 하려고 그랬지? 이런 유형들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어차피 1대다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대다 관계. 해당하는 게시글에는 댓글을 달릴 수 있습니다. 댓글과의 관계. 그럼 얘네들은 댓글하고 댓글, 그죠? 엔터로 치셔야 된다. 댓글, 엔터빵 해야 입력됩니다. 댓글과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몇 대 몇? 자, 하나의 게시글에는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릴 수 있어요. 그죠? 각각의 댓글들은 하나의 게시글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당하는 어떤 일정 특정한 게시글에다가 댓글을 여러 개 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의 댓글은 게시글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에다가 댓글 달 수 있어요? 가끔은 있긴 하던데, 그지? 있어 보이긴 하던데 달지는 못해요. 그지? 일단 댓글을 다는 조건에는 게시글이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필수 관계, 댓글은 게시글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게시글은 해당하는 게시글에다가 댓글이 안 달릴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1대4 관계고요. 필수 선택 관계로 봤을 때는 얘는 댓글은 게시글이 꼭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고요. 게시글에는 댓글이 선택적으로 여러 개 존재 가능하겠다. 그럼 몇 대 몇? 1대4이긴 한데, 그래서 뭘로 선택해요? 연음이요. 뿅 클릭해서 이렇게 설계하시면 되겠고요. 식별, 비식별로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모르면 뭘로 선택하라고 했어요? 비식별 관계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다시 선택할게요. 뿅 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와, 근데 설계가 안 돼요.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식별 관계를 설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적어도 키가 있어야 되겠죠. 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적어도 게시글의 키는 만들어 주자. 보드의 키니까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노란색 버튼 눌러가지고 키 만들었고요. 기본 키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거 포스트 보드라고 그냥 보드라고 할까요? 위에 거는 보드면 이거 게시글 번호 뭐지? 글 번호라고 할게요. 그냥 글 번호라고 표현할 거고요. 아직은 물리키 안 만들었습니다. 요 정도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일단은 관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댓글도 번호가 필요하니까 일단 만들어 본다면은 이건 뭐예요? 댓글 번호죠. 댓글 번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관계 설정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대 다 관계이긴 한데 요 놈으로 뿅 비식별 관계. 키가 존재해야 돼요. 적어도 누구요? 게시글에 키가 누구로 들어오는 거야? 이쪽에 댓글에 3조 포린키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죠? 포린키로 존재해야 돼요. 요놈이 포린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린키 때문에 얘를 학습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설계부터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 일단 나머지 기본적인 가장 심플한 항목들만 구성 한번 해볼게요. 포린키 이렇게 관계 설정했고요. 비식별 관계로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게시글에 필요한 것들 보시면은 게시글에 제목이 있겠다. 그죠? 타이틀.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넣을 것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항목으로 그냥 일반 필드들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거요. 뭐 만들 거라고요? 타이틀, 제목. 그 다음에 엔터빵 치시고요. 요거는 물리 이름이거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 또 뭐요? 내용 빵 주실게요. 그치? 작성자는 넣지 않을게요. 그냥 요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성일 정도 줄까요? 작성일 작성일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준다면은 뭐 리드 카운트 조회수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댓글에도 필요한 정보들 넣어볼게요. 댓글에는 댓글 내용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댓글 내용이 있으면 되겠고요. 댓글은 뭐 작성자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그냥 작성자는 뺄게요 라고 했어요. 제가요. 작성자 빼고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작성일 정도로 여기도 볼게요. 작성일. 댓글도 사실 조회수 있어야 되긴 한데 이거는 내용 빼고 이렇게만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물리 모드로 좀 변경할 거예요. 현재 있는 게 논리 값이에요. 그지? 현재 물리 모드 값으로 되어 있고요. 논리 모드로 보시면 이게 논리 값들이라고요. 그지? 그래서 물리 모드로 한번 실제로 우리가 퀄에다 적용할 것들을 물리 모드로 놓고서 편집을 해볼게요. 자, 근데 편집하려면 편집도 마찬가지 논리 물리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같이 보시는 게. 자, 오른쪽에 항목에 있는 게 물리 모드라고요. 물리 모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논리 모드 때 엔티티라고 불러줬고 컬럼명이라고 했다면은, 그죠? 그 엔티티의 속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속성이라고 할 때 물리에서는 테이블명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오른쪽 거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지? 클릭해서 테이블을 뭘로 할 거예요? 만약에 보드면은 포스트면 포스트, 보드로 할 거면 보드로 할게요. BOARD 보드 엔터빵. 여기도 물리키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글 번호는 그냥 저 간단하게 BNO라고 할게요. 그냥 언더스코어 안 쓰고 BNO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뭐 넣어주면 도메인 정보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도메인 생략하고요. 타입만 쓸게요. 타입은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요? 뭐 넘버로 쓰시는 게 낫겠다 그죠? 간단하게 넘버라고 표기해 볼 거고요. 엔터빵. 그 다음에요.
제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넣어주시면 돼요? 제목이고요. 제목은 뭐 타이틀이고요. 엔터 치셔야 된다요. 아이고 나 탭 눌렀네. 다시 안 들어가죠. 습관적으로 TITL이 엔터빵, 그 다음에 도메인 패스, 그 다음에 타이틀은 문자로 쓸 거예요. 바차 2 몇 바이트냐? 한 뭐 100바이트 정도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빵. 그 다음에 내용이요. 내용은 컨텐츠 엔터 내용은 좀 길 거예요. 그래서 C 로브로 할게요 라고 했고요. 엔터빵. 작성일은요 뭐 create underscore at이라고 표기할 거고요. 엔터빵 들어가서요. 여기 있는 거는 타임 스탬프 데이터 타입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수는요 read count count 엔터빵 해서 들어갔고요. 이것도 넘버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필드는 제거하시고 이렇게 하면 물리모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댓글도 제가 관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볼 거고요. 자, 위아래로 놓을게요. 자, 댓글은 리플라이라고 표기할게요. 리플라이. 댓글 번호는 RNO라고 표기할게요. RNO. 자, 글 번호는 사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는 게 맞겠죠? BNO. 자, 아까 제가 데이터 타입을 그 필드 이름을 NO라고 안 하고 이렇게 쓴 게 이제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고, 물론 이름을 여기 것만 줘도 되긴 하는데, 그쵸. 기본키가 다른 테이블에 포린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편하긴 하죠. 근데 이름이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꼭 같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고요. 보드 언더스코어 NO 뭐 이렇게 표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요. 네, NO라고 놨다가 나중에 보드에 NOU 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해도 상관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데이터 타입 빠졌다고 하죠. 요것들은 넘버 라고 할 거고요. 아래에 있는 보드의 NO도 타입을 넘버 타입으로 진행할 거고요. 내용은요, 여기도 컨텐츠. 요것들은, 요거는 그 댓글 내용은 제한을 걸 거라서 바차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약간 조금 길게 주시면, 뭐 2000바이트 주던지 할게요. 2000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가로 꼭 여기서 이제 문법 체크가 안 되니까 바로 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 주실 거고요. 작성일은, 여기도 마찬가지. create feed app이라고 표기할 거고요. 타임스탬프 라고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설계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물론 테이블 명세서라는 게 존재하겠지만 물리모드에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만들었다? D 위에 생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한번 ERD 설계를 해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보고선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와, 적어도 뭐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를 보고선 우리 DDL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직접 예를 보고선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합시다. 아까 제가 카페 예제를 여러분한테 문제로 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같이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은 제가 옆으로 빼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누구부터 만들 거냐면 보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테이블은 create, 그죠? 보드라고 표기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열고 닫고 해당 항목 보면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럼 첫 번째 컬럼은 BNO라고 했는데 BNO 컬럼이고요. 넘버죠. 아이고 테이블 이름 빠졌다. 미안해요. 테이블 떼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놈이 프라이머리 키로 선언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저는 그 이름 같이 부여할 거예요. 그러면은 컬럼 라인에다가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테이블 정의 라인에다가 따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차
그닥 그렇게 빠르지 않는 속도예요. 제거 손가락이 관절염이기 때문에 저보다 느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C로 저는 아파가지고 통증이 있어서 천천히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빨리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REA TED at이라고 표기했고요. 타임 스탬프 라고 표기하시면 기본적으로 그 6자리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드 카운트 그래서 넘버 5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PK를 제가 정의 안 했기 때문에 PK 정의만 여기다 할게요. 저는 이제 PK의 이름도 같이 주어줄 거기 때문에 와 constraint 해주시고 이름 줄 건데요. 이름은 일반적으로 테이블명 플러스 PK 같은 경우는 하나만 존재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PK라고 정해서 이름을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에 뭐라고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테이블 정의 라인에서 표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요거는 BNO가 프라이머리 키 컬럼입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누구예요? 게시글의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안 넣었어요. 필수 여부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타이틀, 게시글에 제목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뭐 주시면 돼요? 낱날이죠. 그죠? 그래서, 물론, 아까 제가 ERD 설계할 때 낱날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 표기를 안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컨텐츠도 어때요? 낱날 제약조건 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필수 옵션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생성일은요? 날짜도 물론 필수로 들어가야 되긴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냥 놓을게요. 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설계할 거예요. 자동으로. 보통은 나중에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게 가능하긴 해요. 여러가지 DBMS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리드 카운트는요. 리드 카운트도 당연히 넣어줘야 되긴 하겠는데 뭐 여기다가 널을 넣지 않고요. 디폴트만 한번 설계해 볼게요. DFA ULT 해서 기본적으로는 0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약 조건에 대한 표현을 ER에서 표현 안 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설정하는 것들에다가 안 넣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다시 여기 있는 거 톱니바퀴 보시고 눌러서 제약 조건에 관련된 널 허용 여부나 디폴트 값 여부들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넣어놓고선 저장하시면 돼요. 그지? 저장했을 때 옵션들 뜹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낱널이면 낱널, 그 다음에요 요것도 낱널이요 라고. 요것들은 그냥 놔두시도록 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디폴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디폴트 밸류 0이면 0으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요 낱널이고요. 낱널이죠. 현재는 낱널인데 요거는 사실 포린키 같은 경우 널로 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긴 해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낱널로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요. 컨텐츠도요 낱널이고요. 날짜도 그냥 넣을게요. 그냥 요 날짜는 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제약 조건의 것들을 ERD 설계할 때도 써야 되는데 이것들을 빼놓고 와봤기 때문에 한번 추가로 한번 설정해 봤고요. 네, 거기에 맞게끔 설계하시면 된다고요. 이거 생성하시죠. 일단은요. 나중에 잘못 만들었으면 또 수정하거나 다시 드랍하고서 재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네, 보드는 잘 만들어진 거 보시고요. 네, 테이블 선택하시고 새로 고침 누르면은 해당하는 보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PK도 잘 만들어졌고 나머지 낱널 제약 조건들 들어갔는데 따로 이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름을 부여해주고 있죠. 시간상 제가 말이 조금 빠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는 리플라이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고서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다. 그죠? 네. 크게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그 보드 NOE 값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포린키인데 나중에 정리해서 마지막 라인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요거 정리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포린키가 중요하다. 설계 시에 물론 포린키가 나오긴 했는데 물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요. create table 그 다음에 reply
라고 정의할 거고요. 괄호 요거 닫고 세미콜론 꼭 찍어주시고요. 컬럼명 나열할게요. 그래서 RNO 값은요 누구예요? 넘버 이고요. 아직 설계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드 NO라고 했는데 그죠? 요거 BNO라고 할게요. BNO 요거 다시 한번 수정. 달라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다르게 하기보다는 원래 있는 원본에 있는 필드를 그대로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다르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합니다. BNO라고 하고요. 요 놈은 포린키로 지정할 예정이에요.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포린키도 컬럼 라인에다 정의 가능하고 어디요? 테이블 정의 라인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낱널은 같이 넣어버리던지 할게요. 낱널 널 허용할 거면 널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포린키 같은 경우도 널로 허용해도 되고 이거는 꼭 낱널이어야 됩니까? 라면 아니요. 널 허용할 거면은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포린키에다가 기본적으로 널 허용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널 허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기본적으로는 뭐 한다고요? 널 허용이 규칙이긴 해요. 근데 내가 설계할 때 낱널로 설계하면은 낱널 갖다 집어 넣어야 되긴 하겠죠. 그죠? 넣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널 허용이 이고요. 널 허용한다. 문제에서 나오면은 포린키는 널을 허용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 맞는 말이래요. 그냥 포린키만 지정했을 때는 널 허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낱널을 지정해 주셔야지 낱널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기본적으로 널은 허용합니다 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포린키에다가 낱널을 지정해야지 널을 허용하지 않는 포린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습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 말씀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컨텐츠 넣고요. 바차 몇 바이트요? 2000바이트라고 했었죠. 그죠? 2000바이트 넣어주시도록 하고요. 이것도 내용은 낱널이니까 낱널 표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create date CREATE 키라고 표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널로 표현했고요. 타임스탬프 로 표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뭐가 없다고요? PK하고 뭐가 없어요? 포린키가 없네요.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PK랑 포린키를 정의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 PK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다. 그죠? 컨스트레인츠 넣어주시고요. 뭐 넣어주시면 돼요? 네, PK 이름 정의할게요. 리플라이에 어디다 넣니? 리플라이에 PK입니다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한다. 그러면은 구분이 가능하죠 라고. 이게 뭐라고요? 프라이머리 케어 기본키 키입니다. 누가요? 여기서 정의하니까 컬럼명을 꼭 RNO가요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약조건이 또 있으면 뭐 하신다고요? 제약조건을 또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약조건 이름은요 누구요? 포린키예요. 포린키 이름인데 어떤 포린키요? 누구 거의 포린키라고요? 보드에 FK요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보드잖아요. 보드에 키가 들어오긴 한데 관계 설정은 리플라이하고 보드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은 리플라이하고 보드에 포린키요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죠. 그렇죠? 이름을 보통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이름이 좀 길어지긴 하죠. 그리고 컬럼명의 이름은 30글자 내외로 내로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길이 제한이 있어요. 알죠? 자, 포린키예요. 자, 근데 포린키에는 제가 요거를 왜 따로 달았다고요? 뭔가 표기할 게 더 있다고요. 자, 어쨌든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은요 요거는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안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름 부여주니까 그지? 포린키라고 지정하시면 돼요. 일단은요 이거는 프라이머리 키예요. 키가 나오잖아요. 포린키 포린이 뭐예요? FOR EIGN 포린 키예요.
키 등록해 주시고요. 누가요? 여기 있는 비에노 컬럼은 포린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포린키는요, 아까 어떤 성질이라고요?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 ERD에서는 관계 설정을 포린키가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코딩에서는 그러면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여기 위에 있는 보드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리플라이는 이름만 비에노라고 돼 있지 이게 진짜로 비에노에 있는 컬럼 값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포린키 설계할 때는. 포린키가 어떤 값이라고 했냐면 다른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예요 라고. 그러면 다른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냐 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그거를 사실은 참조하고 있는 키죠. 그래서 포린키, 외래키라고 하면서 참조키라고 부른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죠? 포린키, 와, 해석이 여러가지죠. 포린키는 영어 그대로 해석한 거고 이게 뭐예요? 외래키요. 말 그대로 그냥 지역에서 표기하고 있는 외래키. 외래키라는 거는 뭐라고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누구요? 기본 키를 참조하는 키예요. 값이에요. 컬럼이에요. 포린키라는 거는 컬럼에다가 설정한다고 그죠? 해당하는 컬럼이라고요. 그지? 그래서 참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레퍼런스요. 뒤에다가 이 포린키가 그럼 이게 이 컬럼이 포린키 컬럼인데 누구를 참조하고 있니? 라는 표현으로 써야 돼요. 누구요? 레퍼런스요. 레퍼런스즈라고 되어 있다고 하죠? 참조할게요. 레퍼런스즈 키워드와 함께 씁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요? 레퍼런스즈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테이블명. 테이블명이 보드죠. 보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 안에 있는 컬럼명이 나와야 돼요. 컬럼명이 누구를 참조한다고요? PK니까 비에노를 참조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비에노하고 여기 있는 비에노는 다른 거예요. 알죠? 여기 있는 포린키는요, 내 거에 있는 컬럼에서 포린키가 누구니? 만약에 얘가 아까 한 것처럼 제가 보드의 NO예요 라고 했으면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드의 NO 컬럼이 포린키이고요. 얘는요, 어디요? 보드 테이블에 있는 BNO 컬럼을 참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컬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차라리 이렇게 놓을까? 일단은? 헷갈리면? 일단 이렇게 놓을까요? 문법을 이야기해서는 이렇게 놓을게요. 설계하고 조금 다르게. 일단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값하고 요 컬럼하고 요 컬럼 값이 똑같을 수 있다고요. 그죠? 왜냐면 외부에 있는 컬럼이고요. 테이블이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BNO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포린키 컬럼은 내 컬럼이 이름이 오는 거고요. 레퍼런스니까 참조하고 있는 게 누구냐? 누구요? 보드에 있는 BNO 컬럼을 참조해서 포린키의 값으로 허용합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되겠죠? 자, 특징이요. 키워드가 뭐가 나왔어요? 포린키라는 게 새롭게 나왔고요. 외래키. 그 다음에요. 레퍼런스 즈입니다. S가 붙었다요. 나중에 만약에 키가 두 가지 이상이면은 그죠? 컬럼에 키가 두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예제는 따로 다루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요. 포린키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설계한다는 거. 제일 길죠? 제일 길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레퍼런스즈가 나왔잖아요. 나오면은 여기다가 뭐가 나와야 돼요? 비워놓고서. 레퍼런스즈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뭐가 나와야 돼요? 포린키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린키가 나왔으면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키워드가요? 레퍼런스가 나와줘야 되냐? 그래서 괄호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워 넣는 것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레퍼런스즈 S 붙여야 된다요. 단어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포린 단어하고 단어 다 알고 있죠? 레퍼런스즈 키워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중에서 말씀드리고요. 얘가 제일 단골이야. 키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와 함께 프라이머리 키보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음에 할 때도 뭐야? 조인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 포린키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온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없이 잘 만들어졌는데 엔터 빵! 컨트롤 엔터. 잘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여기서 새로 고침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플라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네, 기본키 만들어졌고요. 포린키 잘 만들어졌죠? 포린키네요 라고 설계되어 있고요. 나머지 옵션들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요, 연결관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SQL 디벨롭의 세 번째 탭,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모델 탭이 있죠? 모델 클릭. 제가 리플라이를 선택해서 모델을 클릭했잖아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살표 보시면은 얘가 약간 우리 그 상속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겠어요. 그죠? 약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ERD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요? 비식별 관계인데요. 근데 여기가 점선이 아니고 뭐로 나왔어요? 실선으로 나오고 있는 것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요것만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1대 다관계고요. 화살표 방향이 부모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하는 테이블이야. 요 관계가 1대 다관계죠. 그래서 요놈이 부모고요. 요놈이 뭐라고요? 네, 자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위치는 수정이 안 되게 드래그해서 옮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드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리플라이가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값을 여기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PK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이 자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속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상속 관계에서도 우리 그 표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화살표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부모 쪽이 화살표가 자식에서 부모 쪽으로 화살표가 갔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렇게 관계가 돼 있으면은 내가 키로 봤을 때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모델 클릭하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를 ERD에서도 간단하게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SQL 디벨로퍼에서 제공하고 있는 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건 뭐라고요? 네, 식별 관계 표현이 속성이 있네요. 그죠? 고치시면 돼요. 그 식별 관계잖아요. 종속, 열, 제약 조건 이런 거 되고 일반 식별 관계 표현이 있나요? 그 원래는 식별 관계 옵션이 있긴 한데 수정 가능한가요? 여기서? 그 요놈인가요? 그거 넣는 게 있긴 있었는데 제가 고치는 거는 나중에 참조해서 좀 봐볼게요. 수정하는 거 그 규칙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모델 이거 잘 걸리지는 아니긴 한데 얘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수정하거나 그런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요걸로 참고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식별 관계로 표현은 되고 있죠. 그죠? 물론 얘처럼 그림을 그리면은 둘이가 서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긴 한데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이제 낱널로 처리하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긴 하는데, 우리는 널로 썼나요? 낱널이, 어디가 낱널이? 요놈이 낱널 해놨구나,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널 허용입니다. 라고 하면은, 뭐, 물론 다를 수 있긴 한데요, 그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얘는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 거고, 저희가 정의한 게 더 정확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요렇게 설계됐어요. 라고 요거를 같이 프로젝트에다가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이블을 두 개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잘 만들었다고 하면은,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보다는 요놈을 딱 허리에다가 딱 준비를, 문서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긴 해요. 자, 입력 요소는 제가 여기다 넣을 거라서 예제를 몇 가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데이터를. 댓글을 제가 요거 낱널이라고 표기했잖아요. 한번 댓글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insert, into. 댓글 넣을 수 있냐고요.
댓글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컬럼명은 생략 버전으로 넣을게요. 댓글의 번호는 밸류주 넣어주시고, 일단은 샘플로요. 1번이요. 두 번째는요. 보드의 NO에다가 뭐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있어요? 1번이라고 그냥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요. 내용은요. 내용. 그 다음에요. 날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날짜는 어떻게 넣습니까? 오라클에서 날짜 어떻게 넣어요? 자, 데이트, 시스 데이트라고 넣어도 되고요. 시스 타임 스탬프니까 타임 앞에다가 시스 붙이시면 돼요. 타임 스탬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자동으로 현재 있는 시스템에 시간과 데이트를 넣을 수 있어요. 시스 데이트 또는 시스 타임 스탬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날짜 정보를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쵸? 그러면 넣어야 될 게 이런 컬럼도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죠? 내용이 네 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여기다가 제가 1이라고 넣는데 이 1이 누구니? 이런 얘기죠. 그쵸? 이거는 보드의 NO 값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짠! 돼야 안 돼요? 오류가 발생했어요 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무결성 제약 조건이요. 데이터는 무결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포린키 때문에 위배가 되고 있네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의 키가 존재하지 않는데 1번이라는 부모키, 이건 부모키잖아요. 그죠? 부모키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포린키. 그래서 이런 메시지 보시면은요,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배되었습니다. 하면은, 부모에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임의로 뭘 넣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널 넣어볼까요? 널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낱널이잖아요, 기본적으로요. 현재, 기본적으로는 널이긴 한데 제가 낱널로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널도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하죠? 널 삽입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드랍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드랍. 테이블 리플라이 설계해서 한번 드랍 시키고요. 얘를 널이니까 얘를 제거하시면 되겠다. 그죠? 따로 포린키만 만들어 놨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하려고 널을 제거하고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포린키가 널인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널이 가능해진다고요. 당연히 키를 넣었을 때는 당연히 위배 조건이죠.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배 조건이죠. 그런데 널을 허용하고 있는 포린키 조건이라고 하면은 내가 널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삽입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널을 허용하는 문법이 가능하긴 해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모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라는 데이터의 의미로 표현하실 수 있긴 해요. 거꾸로 만약에 만들어내는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하실 수 있다고요.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다대다 관계에서 둘 다 선택적인 관계에서는 널로 허용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약간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런 것들 가능해요. 나중에 상품 등록이나 카테고리 관계에서 상품을 먼저 등록해요. 근데 카테고리를 내가 결정을 아직 못했어. 근데 무조건 카테고리를 결정하고 해야 되는 게 뭘 맞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선택적으로 카테고리를 빼버릴 수 있어요. 모든 카테고리를. 그렇다고 하면은 너를 허용해서 상품을 등록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해당하는 카테고리에다가 등록 가능하다. 일단 상품 먼저 등록해놓고 카테고리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설계가 가능하다면 널도 허용할 수 해서 상품을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널 허용하는 것들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널이 들어와도 해당하는 어떤 엔티티에다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 그죠? 그렇게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포린키만 설계했다고 해서 낱널로 설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만약에
남널로 설계할 거면은 여기 있는 컬럼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하셔야 된다? 남널 키워드를 통해 남널 제약 조건을 추가적으로 할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데이터 내용들 보려고 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조회해 볼게요. 일단은 널로 셀렉트 all 모든 컬럼을 from 어디세요? reply라는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문자로 써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당하는 데이터가 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래픽이기 때문에 널이라고 이렇게 감싸져서 나오고 있고요. 시에라에서 적용하시면은 비어있는 칸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 시험 문제지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SQL 플러스로 한번 가볼게요. CND 여러분들 안 따라오셔도 되고요. SQL 플러스 SQL PLUS에서 카페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카페로 접근할 거고요. 그죠? 카페로 접근할 거예요. 그러면은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겠죠. 그죠? 현재 있는 데이터를 한번 제가 여기서 조회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 조회 될까? all from 누구야? reply 라고 세미콜론 여기서도 이렇게 하시면 뜬다고요. 그죠? 뜰 수 있습니다. 떠요 안 떠요 근데? 뭐야 이거? 실행을 안 했구나. 선택된 레코드가 없습니다 라고 난다고 하죠? 사실은 그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를 제가 뭘 안 했어요?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뭘 하는 거요? 확정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라인에서 접속한 건데도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두 가지로 따로따로 DB에다가 멀티로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와 접근돼야 사라졌어. 저쪽에서 접속하고 있는 것들은 안 보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뭘 해주셔야 되냐고요?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트랜잭션 언어에 예정했죠? 반영을 확정을 지울게요 라고 커밋이라는 TCL을 통해서 커밋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놈도요 제가 여기서도요 이렇게 해서 엔터 빵 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여기서 라인이 정상적으로 뜨는 거 보이죠? 그죠? 요거는 제가 라인 C라인은 지금 옆으로 쭉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그 또 조정이 가능해요. 라인을 통해서 옆으로 또 라인 개수 몇 글자를 표현해야 될지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컨텐츠 내용이 널이라고 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냥 비어있는 값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단지 비워서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셀렉트 했을 때 널이라고 표기가 안 되고 그냥 비어있는 칸으로 나와도 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고요. 빈 칸으로 놓으면 널입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GUI에서는 널이라고 이렇게 체크해주고 있어요. 비어있는 값이에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했죠? 자, 그러면은 얘는 쓸데없는 값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거해 볼 거예요. 근데 제거하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딜리트 말고 트렁케이트라는 것들을 써볼게요. 트렁케이트 이거는 그냥 제가 임시로 한번 포링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요것들은 먼저 넣어봤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널 이런 표현들을 넣어주는 게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관계에서는. 그죠? 보드가 먼저 존재하고 댓글이 순서적으로 존재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쌓아 놓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입력했던 것들은 포링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봤고요. 정의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알터를 통해서 포링키 제거 가능하고요. 그것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그 데이터부터 좀 삭제 좀 할게요. 데이터 삭제하는데 제가 안 쓴 게 우리 DDL 언어 중에서 누구 있다고요?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트렁크에서 K가 아니고 CAT, 트렁케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렁케이트 누구야? 테이블이야. 테이블 중에서 누구야? 리플라이야. 자, 리플라이 하면은 잘렸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죠? 뭐가요? 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린 거 롤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됐잖아요. 그죠?
롤백을 통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까? 예, 트렁케이트는 롤백 하더라도 복구되지 않아요. 알죠? 자, 트렁케이트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잘랐을 때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DML에서 딜리트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데, 넣었을 때는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만약에 제가 커밋을 눌렀어요. 눌러놓고 딜리트. 딜리트는 뒤에다가 키워드 from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reply라고 쓸게요. 조건 없이 주시면은 모두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개가 삭제가 되네요. 그죠? 삭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조회하면 데이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긴 하죠. 근데 와 내가 잘못 삭제했어 라고 할 때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롤백이 가능합니다. 딜리트로 삭제했을 때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네, 롤백이 가능하네요. 그지? 다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차이가 트렁케이트하고 비교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트렁케이트로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는 롤백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롤백해도 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사항이 필요하겠죠. 그죠?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어쨌든 테이블 구조 DDL 언어에 포함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create, drop, alt와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뼈대만 남겨놓고요. 데이터는 다 잘라버리세요. 구조만 유지할게요 라는 의미라고요. 구조를 다 비워놓은 상태로 유지할게요. 그냥 이렇게 제가 후킹해서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비워놓은 상태로 유지할게요 라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케이트 주관식으로 자주 나온다. 그래서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들 집합에다가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쯤 읽어보는 습관이 아니고 해주시면은 시험 풀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했냐면요. 웨르키요. 만들어 놓으면은 웨르키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보지. 웨르키를 삭제할 거예요. 여러분. 삭제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드랍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키 드랍을 제가 안 했었잖아요. 알터를 통해서 한번 삭제해 볼게요. 알터 테이블 리제죠? 알터 테이블 어떻게 해요? 리플라이니까 리플라이 이고요. 컨스트레인트 겠죠? tr constrint인가요? constraint 이거 a가 빠졌다. constraint train 이죠. range 어디가 오타나냐? constr 미안해요. 맞는데? t 안 썼다고? t 써줬는데? 그래요. traint constraint 해서 제거가 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러면 제약 조건은 제거할 때 요거 아니고 만약에 요 제약 조건 이름 있잖아요. 그죠? 요걸로 제거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거한다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제거할 거니까 시간 넘어가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앞에다가 뭐 쓰는 거예요? 드랍 할게요 라고. 제거할 거네. 드랍. 단어 쓰다가 그래서 얘 먼저 썼으면은 얘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건데, 그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constraint, 그죠? 자동 완성 기능으로 제거하시면 되고, 이름으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초과했네. 그래서, 이름만 넣어주시면 제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겠다. 롤백 하시면. 그러면 아까 리플라에서 뭐가 없어졌을까요? 제약 조건에서 세로 고침 누르시면은, 네, 제거된 모습이죠. 그렇죠? 다시 복구하면 되니까 저희는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